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인 배우자, 유혹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다양한 표정을 짓는 것만큼이나 마음도 다양한 감정을 띈다. 1000가지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1000가지 도구가 필요하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을 떠올리는 것과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 관계를 시작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배우자, 선택과 유혹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히 보내야 하죠.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를 흥미로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여성들은 주로 안정적인 자원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지위의 남성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남성들에게는 지위를 얻고 이를 과시하려는 강한 동기가 진화했죠. 반대로 남성들은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뛰어난 젊은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젊음과 건강함을 어필하려는 동기가 발달했습니다. 이는 마치 나선형 구조와 같습니다. 한 성별이 제기하는 요구에 맞춰 다른 성별이 적응하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과정이죠. 숙련된 낚시꾼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미끼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뛰어난 구애자는 상대방이 진화적으로 끌리도록 설계된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녀가 배우자에게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들을 이해하는 것이 유혹 전략을 파악하는 열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배우자를 유혹하는 행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배우자감 주변에는 항상 경쟁자들이 존재하죠. 성공적인 유혹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경쟁자들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매우 독특한 경쟁 수단을 발달시켰는데 바로 언어를 통한 비방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배우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진화적 전략의 일부라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방 전술도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경쟁자인 남성이 야망이 없다고 슬쩍 흘리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여성들이 이미 자원 획득 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을 기피하도록 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에게 경쟁자인 여성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은근히 말하는 것이 효과를 보는 이유는 남성들이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성을 결혼 상대로 기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혹 전술이나 비방 전술의 효과는 상대방이 찾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경쟁자를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비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남성이 결혼할 상대를 찾고 있다면 이런 비방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미래의 아내가 성적으로 난잡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남성이 단지 일시적인 만남을 원하고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성적 경험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적 만남과 장기적 관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대방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짜 자산과 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보죠. 지위나 재산을 과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들통나게 됩니다. 과거의 연애사도 밝혀지고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들의 존재도 알게 되죠. 반면 단기적인 만남에서는 이런 검증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일시적인 만남은 어떤 면에서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순진한 사람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작과 속임수에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속임수들이 주로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서 시도된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지위, 자원, 그리고 헌신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기 쉽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외모나 정절성에 관한 기만에 노출되기 쉽죠.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의 성비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단기적 관계를 더 많이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일시적 만남에 관해서는 여성이 선택의 주도권을 갖게 되죠. 한 명의 여성에 대해 수십 명의 남성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매우 까다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헌신 관계에서는 배우자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여성만이 폭넓은 선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든 장기든 상대를 유혹하려면 자신만의 매력을 과시해야 합니다. 새들이 아름다운 둥지나 선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듯이 인간도 연애 시장에서 자신이라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광고해야 하죠. 남성과 여성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필해야 하는 자질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자신의 능력, 자원, 지위, 그리고 장기적 헌신 의지를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함, 젊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충실함을 어필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획일적인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상황과 목표에 따라 자신의 어필 포인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자 유혹의 심리학에 대해 진화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연애 행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수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물론 이런 진화적 경향들이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본능적 패턴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속이거나 조작하려 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전시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에 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오늘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